자, 안녕하세요, 차이난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5 꽈트로 모델입니다. 아우디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의 스포츠백 모델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전기차를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전기차를 구매 고려를 하신다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 두 번째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기차,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이트론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내가 이 테슬라처럼 엄청난 전기차를 구매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Q7을 구매 고려하려고 전시장을 갔는데 옆에 있는 이트론을 타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공간성도 딸리지 않고 전기차니까 잘 나가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차네? 그러면 Q7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를 통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 차를 평가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전기차를 리뷰하기 전에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결과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한정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얼마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췄냐,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형상을 갖췄냐, 이건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주행 거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갖췄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이제 히터를 틀 때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히트 펌프 시스템, 그리고 한겨울에 이제 배터리의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페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배터리로 들어가는 냉각수를 이제 데펴줘서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차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형상이나 시스템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애초에 이 차가 2.3톤이나 되는 그 Q7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니까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죠. 공차 중량이 2600kg에 달하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치고도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이 95kWh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307km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에 따라서 400km가 넘는다는 분들도 꽤 많고, 저도 이 차에 딱 시동을 걸었을 때 기본적으로 340km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히터를 틀어도 그 히트펌프 시스템의 효율 때문에 주행거리가 10%도 안 줄어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차를 가지고 내가 400km 이상을 간다고 해도 그거는 다른 전기차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인증 주행거리가 400km 내외인데 효율 주행을 하면은 500km를 넘는다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이 300km에서 400km 내외의 주행거리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이 이트론의 주행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테슬라처럼 엄청난 효율을 강조하고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가고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를 이제 Q7보다 더 저렴한 승차감 좋은 전기로 가는 SUV라고 생각을 하면 비로소 이제 보이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어떠한 전기차에서도 쉽게 누릴 수 없는 공간성이죠.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 이 차랑 비슷한 크기를 가진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X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의 공간성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2열에 한번 앉아봤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이트론 2열에 앉아있는데 애초에 Q7이랑 동일한 그 MLB 에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성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포트백 모델이라서 혹여나 헤드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거를 많이 파놨거든요. 그래서 헤드룸이 거의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키가 178인데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웬만한 성인 남성들은 이 헤드룸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트의 착자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항상 이제 아우디나 폭스바겐 차들을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그렇게 푹신한 느낌은 제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간은 좀 단단한 느낌이다 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의 가죽이 발코나 가죽이거든요. 이 가죽의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좀 고급감과 부드러움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를 사면서 정말 2열을 유의미한 2열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그 많지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점은 제가 확실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이 차의 승차감적인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QA 50TDI를 타봤을 때 X5보다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QA 자체가 막 승차감이 진짜 미쳤다, 승차감 너무 좋다,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와, 진짜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보시면 진짜 부드럽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정말 이 깔고 가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뭐 이 차를 타보신 분들이나 리뷰어들이 괜히 승차감이 좋다고 빈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요소들 중 하나가 이 공차 중량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빈 수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빈 수레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보다 수레에 물건들을 넣어놓고 무게를 무겁게 하고 나서 수레를 끌고 다니면 그 통통 튀는 거나 진동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600kg이고 Q7보다 무려 300kg이 더 무거운 차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서스펜션과 하부 구조라면 공차 중량이 더 무거운 차가 자연적으로 승차감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전기차라서 더 승차감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 공차 중량이 늘어난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99%가 이 하부에 깔려있는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의 전체적인 무게가 하부에 깔려있는 배터리 때문이 아니고 그냥 차의 전체적인 크기의 증가 또는 서스펜션 위쪽에서의 무게의 증가 때문에 공차 중량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를 주행을 할 때 어떤 차의 움직임, 롤링, 피칭, 요잉 현상에 의해서 차가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할 때, 특히 SUV다 보니까 승객석에서 약간 차가 흔들려서 오는 그런 멀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차량의 완전 하부에 있는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승차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이 2600kg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순수 전기차로서는 꽤나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내연기관 차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꽤나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차의 장점이 바로 가격과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우디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과 상담한 결과, 이 차의 공식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인데 여기서 지금 공식 할인만 거의 17%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극초반의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할인도 있다 보니까 이 차의 실구매가가 거의 9천만 원 초중반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스포츠백 말고도 일반 모델은 조금 더 할인을 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트론 직출 가능한 재고도 좀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민 과장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차익남 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응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Q7의 할인율을 먹인 것과 비교해봐도 가격 차이가 꽤나 크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Q7을 구매하려 오셨다가 이트론을 시승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느껴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게 이트론의 전자식 사이드미러인데, 이질감이 좀 들긴 해요. 카메라로 이 옆에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도 이 전자식 사이드미러로 보면은 이 택시 때문에 아예 옆으로 낄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정도로 여유 공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약간은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할 게 이 차의 스포츠성인데, 이 차가 이제 승차감만 좋은 차인가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그런 스포츠성을 가진 차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짧은 와인딩 코스로 왔는데, 한번 이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모드별 차이가 많이 느껴지네요. 효율 모드랑 다이나믹 모드랑 이 토크가 나오는 속도나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뭐 전기차답게 토크는 바로바로 나와서 몸이 거의 뒤로 젖혀지는 정도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Q8이랑 똑같네요. 이게 뭐냐면 이 차가 지금 6.2톤이나 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돌면은 차체 롤 자체가 거의 안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어서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차량이 돌 때 외륜 쪽으로 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서스가 있다 보니까 각 바퀴의 높이 감지 센서에서 외륜 쪽에 롤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에어서스로 높여줘서 롤이 발생 안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의 타이어 스펙을 보시면은 265, 40, 21인치이기 때문에 꽤나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 때 굉장히 안정적인 트랙션을 가지고 돌아 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는 이제 듀얼 모터 시스템이죠. 뒷바퀴에도 모터가 있고 앞바퀴에도 모터가 있는 시스템인데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뒷바퀴에 달린 모터에서 출력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후륜구동 기반 4륜구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로 와서 비로소 아우디가 세로 배치 전륜구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에서는 굉장히 그 플랫폼을 아예 싹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변경하기 힘든 그런 핸디캡들을 비로소 전기차 시대에 와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기차에서는 절대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공간성과 승차감, 그리고 비록 보조금은 받을 수 없지만 굉장히 큰 할인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차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유의미한 패밀리 전기 SUV로 활용할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트론 스포츠백 리뷰를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